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잘했다, 잘 들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오마이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고요. 자 50분 정도 진행된 오늘 연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벌써 다 빠져나왔군요. 네, 텅 빈 본회의장 모습, 국민의힘 쪽 또 국무위원들 쪽 텅 비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바로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랜만에 국가 지도자급의 연설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윤석열의 담화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보면서 저것이 네. 대통령의 말과 글일까라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 너무 극단적이고 국민에게 위로도 안 되고 희망도 줄 수 없는 네. 그리고 폭력적이고 중언부언하고 이런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었는데 오랜만에 너무나 꽉 차고 알찬 그런 담화를 들은 것 같아서 네. 좀 저장해 놓고 이렇게 계속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추억 만들기님께서도 품격 있는 연설, 감동 그 자체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제 담겨 있는 한 50분 정도 진행된, 사실은 더 빨리 마무리될 수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네. 의원들이 막 뭐라고 또 소리를 쳐가지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네. 하면서 방해를 있는, 하는 바람에 좀 그런 길어졌습니다.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깍듯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또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도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민주당 의원들 향해서도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이것도 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보기 좋았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연설 저희가 또 이어서 12시 30분에 전현희 최고위원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그 시간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지은 위원장과 함께는 경찰 인사 문제, 이걸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현수 경찰국장 지난 5일 치안 정감으로 승진을 했고 지난 7일에는 서울청장 직무대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네. 이게 굉장히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경찰 내부에서는 경정 이하의 실무자급 인사는 해야 된다, 할 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특히 이런 고위직 인사는 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내란 세력이 아직 그 어디까지가 내란 세력이고 어디가 관련이 없는지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난 다음에 네. 인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하. 너무나 기습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현수 지금 국장 직무대리 임명된 네. 사람을 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정말 초고속 승진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예. 인수위를 갖다가 3년 안에 이제 2단계, 와, 2년 사이에 3단계를 2년 사이에 3단계. 네. 그런데 어디에 있었냐면 인수위에 있다가 국정상황실로 갔다가 또 네. 거기서 승진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그 경찰청에서 정보국장을 하다가 다시 행안부에 있는 행안부에. 경찰국장으로 그렇죠.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 업무는 거의 하지 않고 윤 정권의 가장 핵심 실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승진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왜 그러면은 네. 이 서울청장 직무대리일까? 네. 이 시점에 왜 이 자리일까? 여기에 네. 대한 의구심도 좀 커지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승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보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승진. 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3명이 더 승진을 했습니다. 아. 이 승진한 사람들이 네. 전부 101단, 그러니까 경호처와 같이 대통령을 지키던 쪽에 있었던 사람, 아니면 국정상황실 또는 국무총리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박 청장은 행안부, 이렇게 해서 정말 정권의 실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승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자기 사람들을 챙겨주겠다라는 보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은 인사다. 그런데 이제 박현수 국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면은 이 내란 사태와도 좀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내란의 밤에 경찰청장과도 통화를 했고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회 봉쇄를 실질적으로 맡았었던 경비국장과도 계속 통화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삼 수사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박현수.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입건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통화 기록을 쭉 보게 되면 그 통화를 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경찰이 어느 정도 개입이 됐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네. 박현수 청장에 대한 수사는 들어갈 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거죠, 어떻게 수사 보면. 대상. 근데 굉장히 또 경찰로서도 불행인 것이, 네. 지금 이제 이런 사람을 서울청장으로 앉혔단 말이죠. 음흠.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을 좀 추스리고 해야 될 서울청장이 2번 연속 내란과 관련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조직을 그렇네요. 추스르기는커녕 어떤 수도 치안을 책임지는 청장이 오히려 조직을 더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경찰 조직으로서도 굉장히 좀 불행한 일이죠. 경찰 내부에도 좀 동요가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기습적으로 네. 인사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말이 많고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될 사람이 서울청장으로 왔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뭐 윤석열이 정말 감옥에서 옥중 인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옥중 인사 또 경찰의 반발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기 대선 국면이 또 네,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렇죠. 예, 예. 뭐 이 선거가 진행되는 네, 동안에 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중요 자리를 이른바 친윤 인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고 앉는다. 네. 이건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그렇죠. 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지난번 총선 때도 어땠었냐면 네. 윤의 그 측근들을 경찰서장과 수사 라인에 다 배치를 한다, 이런 소문들이 파다했었습니다. 뭐 소문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배제를 했었습니다. 경찰 내에서도. 왜냐하면 선거가 들어가면 선거법 수사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로 이제 그 중요한 자리를 다 채우게 되는 건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제 민주당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선거법으로 40명까지 날리겠다는 등 막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소문이 네. 있었죠. 예. 그래서 선거가 되면 이제 이 행정부, 정부에서는, 정권에서는 자기들 사람들로 채우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게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그 인사가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대선 이제 과정이 될 텐데 네. 그런 우려가 있고, 특히 최상목 대행이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자신의 뭐 권한을 쓴다 뭐 네, 이런 주장인 네.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최상목 써야 될 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안 하고 맞습니다. 지금 거부권 행사나 이런 네, 인사는 네. 또 하고 네. 국민들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매우 부적절한데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어떠한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에 분명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설들이 갈리고 있는데,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현상 유지설, 현상 변경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주 해야 할 일만 소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상 유지 정도로만 가야 된다라는 현상 유지설과, 네. 아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현상 변경설이 있는데, 다수설은 현상 유지설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마은혁 재판관처럼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본인이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대통령의 의무 같은 거는 하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현상 유지설이거든요.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정확히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국회 현안 질의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박현수 이번 승진 후보자가 내란 때 이렇게 전화한 거 알고 있었냐 이랬더니 몰랐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네. 그걸 자인한 셈이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다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본인이 과연 인사를 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누가 시켜서 했을 것이다, 승진시켜라. 그렇다면 그 시키는 사람은 윤석열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도 문제인 거고, 이제 윤석열이 인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직무가 배제된 사람이 가장 공무원에 있어서 가장 큰 직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더구나 군과 경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내란을 하면서
군과 경찰을 동원을 해서 음. 정말 다 공범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기에게 잘 협조한 사람을 승진을 시키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군과 경찰의 인사에 개입을 하는 거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렇네요. 최성목 대행은 몰랐다. 이건 또 그러면 몰랐어도 문제고 지금- 알았어도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물르든가 네. 책임을 지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또 가만히 버티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네. 문제고. 네. 그리고 또 이제 3월에 보면은 또 중요한 인사가 맞습니다. 예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3월 말에는 그 국수본부장이 이제 그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인사할까봐 걱정이에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예. 이제 국정 질의 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거 인사 어떻게 할 거냐.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문제가 예. 원래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이 추천해서 음,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그렇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는 이게 이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교차적으로 검증을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가 대행이에요 지금. 모두가 대행인데다가 심지어 국무총리 대행도 본인이고 대통령 대행도 다 본인입니다. 대행이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단계적 교차적 검증이 전혀 안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전격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대행의 네.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했고 내란 사태에 연루된지도 의혹이 있는지도 몰랐다. 최상목 대행은 다 모르는 것 같아요. 뭐 이 쪽지 내용도 몰랐다. 그렇죠. 분리하면 다 몰랐다고 다 그냥 하는 것 몰랐다. 같습니다. 내가 비아폰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다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대통령 권한 권한 대행을 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 큰 너무 문제입니다. 지금 걱정인 상황인데 네. 경찰 인사가 계속 이렇게 지금 문개기로 계속 갈지는 저희 너무 걱정이 되는 건데요. 네. 이번 대정부 질문 가운데 이거 진실이 좀 규명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네. 그리고 예.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예. 또 짚어야 될 것들이 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싶은데 이번에 예. 이제 지금 박 청장만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그 밑에서 3명이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남재현 경무관이 경무관이 치안감으로 치안감으로 갔죠. 승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예, 어디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에 국정상황실에 국정상황실이 파견됐었죠. 있었습니다. 국정상황실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2022년에 국기문란 사태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2022년도 6월 달에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안감 인사가 번복이 되었어요. 2시간 만에 치안감 인사가 됐다가 맞아요. 번복이 돼서 난리 났었죠. 그때. 네, 난리가 나면서 예. 그 대통령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국기문란이다. 경찰이 엉망진창이다.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질책을 했었던 사안이거든요. 네. 그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이 그때 남재현 경무관이 당시에 인사과장이었어요. 그 아하. 책임을 지고 좌천이 됐었습니다. 어.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 2단계를 승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거가 경찰이 잘못한 게 아니라 특히 남재현 인사과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상민이 잘못했다. 이상민이 자기가 서명을 해놓고 그냥 나왔다가 잘못되니까 이걸 모든 책임을 경찰에다가 경찰에 넘긴 거 뒤집어 아니냐. 씌웠다. 그런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너 잠깐 자천가 있으면 내가 나중에 너 살려주겠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뒤에 승진을 하고 이번에 치안관까지 승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네요, 이거. 이상하다. 예. 이건 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행안위가 있으면 예.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질의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찰청 그 서울청장과 관련해서 추천, 제청 이런 절차들이 잘 지켜졌는지 아하.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박현수 청장이 내란과 관련 있는 걸 정말 몰랐는지 그리고 남재현 치안감의 그 당시 국기문란 사태 그거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진 건지 그 사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3월 말에 국수본부장은 정말 임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캐물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수본부장도 이번에 이제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내부에서는 예. 에이 당연히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3월 말이다 보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탄핵이 된 이후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국수본부장도 2년 임기제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알박기처럼? 탄핵 그렇죠.
탄핵 정권에서 탄핵까지 됐는데 알박기를 해놓으면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경찰 내부에서는 당연히 안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갑자기 보니까, 기습적으로 예. 하는 걸 보니까 야 이거 할 수도 있겠는데 싶은 거예요. 제가 뭘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의 이상입니다, 일을 정말. 보여주고 네. 있어서 네, 네, 참 이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데 이거 네. 계속 저희가 주의를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문제고 맞습니다.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디스 인사이드 네. 미정길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 헌재 평면도를 올려놓거나 아니면 뭐 숙청이나 척살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서 헌재에 대한 난동 행위를 모의한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네, 조사에 나섰는데 이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거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화되고 그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인데 실제로 법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들은 내란 예비 음모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내란 예비 음모죄. 내란 예비 음모 음모죄, 선동 예, 선동. 선동 선전이 모두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인데 예전에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 선동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례에 비춰보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모의가 있다는 걸 그냥 게시판에서 그런 얘기했겠지라고 넘길 수가 없는 게 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똑같이 이 디스 이사이드 여러 개 한 3개 정도 되는 갤러리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맞아요. 선전선동한 얘기가. 네, 그리고 그 벽 높이가 어느 정도고 이러니까 맞아요. 우리 가서 뭘 해야 된다 이런 네, 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고 이번에 헌재도 직접 사전 답사했다는 글이 또 올라왔고 네, 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경찰이 뭐 수사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맞습니다. 예. 이거 헌재 폭동 사태가 정말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네.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이거 경찰에서 제도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란 선전 선동 그리고 내란 예비 음모 같은 죄는 실제로 내란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모의한 것만으로도 죄를 물을 수 있는 것 3년 이상이거든요. 죄를 물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중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뭐 경찰이 네. 그런 가능성 우려를 네, 네.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이번에 네. 보니까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로 다친 경찰관이 지난 4일 기준으로 56명으로 뭐 집계가 됐더라고요. 네. 경찰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맞습니다. 56명이 다쳤는데 그 내용도 보면 네. 뭐 이렇게 뇌진탕이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발이 차에 깔려가지고 다쳤다든지 그다음에 옷 같은 거 그다음에 그 장비도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경찰에서는 이렇게까지 난동을 부릴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었죠. 사실은 각급 법원에서 100m까지는 집회 시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시위로 번질 우려가 없기 때문에 금지를 하지 않아 왔던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있었지만 네. 그게 무죄든 유죄든 폭동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진압복을 입은 게 아니라 그냥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맞아요. 경찰관들이. 그랬는데 갑자기 폭동이 나면서 폭동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 전부터 다 이제 계획된 범죄였었죠. 예. 그렇게 나기 시작하면서 경찰이 이렇게 이제 좀 당한 면이 큰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현재 이 폭동 모의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 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헌재 상황 네. 오늘 내일이죠. 오늘은 뭐 이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변론 네. 오후에 있고 그다음에 내일하고 목요일에는 이 7차, 8차 윤석열 네. 탄핵 심판 변론이 있는데 자 6차까지 쭉 보셨잖아요. 네.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예, 일단은 탄핵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인용이 네. 될 거다. 인용이 될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셨겠지만 홍장원 전 네, 국정원 1차장. 1차장이라든지 곽종근 사령관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용기 있게 진술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자기들이 공범이고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진술이 바뀌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제3자거나 자신이 손해를 볼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네.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이라든지 증명력, 증거의 네. 가치가 훨씬 크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는 탄핵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 어허. 굉장한 방해 공작이 또 들어올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임명하라라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로 임명을 안 할 수가 있고 최상목 대행이. 네. 그래서 뭐 탄핵을 거쳐서 어떻게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소위 이제 새로운 재판관이 들어오면 저기 변론 갱신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변론 갱신을 하게 되면 변론 갱신 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네 동의합니다라고 넘어가는데 이거를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자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한 적어도 2번, 3번 정도는 길이 더. 네, 길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또 국힘에서 살살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 재판이 있으면 네.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있는데 음. 이거 정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점점 이게 좀 군부를 떼우고 있더라고요. 네. 어찌 되었건 이 사람들은 4월만 넘어가면 그 문영배 대행하고 또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기들한테 또 유리한 국면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탄핵은 될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아, 그래요. 네.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고 절대 뭐 하나로 바뀐 게 없어요. 지금은 맞습니다. 결정된 게 네, 없기 네.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오마이 TV를 통해서 생생한 현장 모습도 또 속보도 계속 보시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데요. 오마이 TV가 지금 233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와.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좀 해주시고 232만 9,967명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이지은 한 명 빠졌어요. 줄었어. 네. 이지은 위원장이 가시기 전에 네. 233만이 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오히려 줄고 있네요. 네. 이럴 수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은 위원장 네. 가시기 전에 233만이 되기를 좀 바라고 있기 때문에 구독 여러분들 아직 안 하신 분들 혹시 이게 구독이 내가 매일 보지만은 깜빡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매일 보더라도 네. 내가 당연히 구독했겠지. 자동으로 됐겠지 했는데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올라갔습니다. 한 10명이 바로 늘어났는데요. 네. 11명이. 신기합니다. 이지은 위원장이 나와서 또 구독해야지. 이지은 위원장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구독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와, 3명이 더 감사합니다. 늘어났어요. 네, 네. 신기하네요, 진짜. 네. 이지은 위원장이 구독해달라고 하니까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 TV 예.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바로 넘었네요. 와, 저 가도 되겠습니까? 예, 이지은 위원장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퇴근. 이지은 위원장의 힘을 다시 네.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절대 긴장 늦추지 말고 네. 우리 끝까지 함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고 사실 이제 변호사시기 네, 때문에 윤석열 변호인단 모습을 계속 보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김계리 변호사 나와서 네. 홍장원 전 차장을 향해서 막 몰아세운 모습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런 윤석열 측의 변호인의 전략 또 윤석열의 전략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그 윤석열과 이제 그 변호인단을 보면서 네.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예. 아마 윤석열에게 그 직언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이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아마 못할 것이다. 네. 차마 그 말을 못 그 하고 말을 있을 것이다. 못할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잘릴 거예요. 마치 뭐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네, 그 말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자꾸 마이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쪽지 주고 막 뭐라고 맞습니다. 근데 얘기하고. 그게 딱히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마이크를 잡고 나는 인원이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 라고 하고 나서 1분 15초 만에 이 많은 그러니까요. 인원이 15명에서 20명이 되는 참. 인원이 그 인원을 끌어내 인원이란 말을 막 그게 쏟아내지 말입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 전에도 했었고. 네,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못 잡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다 이거를 마이크를 잡고 하고 있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 역시 대통령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훨씬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한 상황 판단도 안 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의원이니 요원이니 뭐 인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보면서 이거 언제까지 봐야 되나? 그렇죠. 이거 코미디 같죠. 네. 다 들으시나고 고생 많으시죠, 우리? 네, 위원장님? 이제 화요일, 목요일 끝나고 나면 7시간 반 정도를 1.75배속으로 듣고 있거든요. 네. 네,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고생하고 있고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 우리 인원분들도 많이 고생을 네.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도 저희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네. 봐야 되고요. 이번에 보면은 이상민 전 장관 내일 또 나오고 친원식 실장도 나오고 네. 계속해서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텐데 정말 이 증언을 짜고 맞춰서 하는지 네, 네. 진실을 얘기하는지 그 우리 국민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판단을 하고 절대 탄핵은 피할 수 없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그렇게 거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구속 취소 이거 신청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내일까지 일주일 아니니까 내일까지 나와야 돼요 결론이 네, 네. 법원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구속 취소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 입장에서 네, 네. 법조인 입장에서 네. 왜 이렇게 보십니까? 구속이 그리고 이제 구속이 취소될 사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경우에는 내란죄의 수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네. 한 번 풀어주게 되면 그때 체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음.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법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구속 취소가 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아마도 계속해서 구속 집행 정지도 신청하고 모든 걸 다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일찍 보내드리고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 이 마포갑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